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행동 습관, 부자의 에너지 중에 오늘은 이루고 싶은 생각에 압력을 가하세요 낭독하겠습니다.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에너지는 커집니다. 그렇다고 보통 사람의 2배에 달하는 성공을 거둔 사람의 에너지가 평균보다 2배나 더 큰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에너지 크기는 누구의 것이든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남보다 2배 더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에너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가령 권총 탄알에서 화약을 빼면 불을 붙여도 푸슈 하고 타버릴 뿐입니다. 화약을 펼쳐 불을 붙이면 타기 내도 폭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화약을 탄알에 단단히 넣고 압축을 해서 쏘면 코끼리의 숨통도 한 방에 끊을 만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에도 압력을 가하면 에너지의 힘이 그만큼 커집니다. 꿈이나 목표에 대해 얼마만큼 집중해서 행동하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거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생각에 압력을 가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에너지 또한 커집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그런 이들은 꿈이나 목표의 실현에 직접 관계가 없는 일만 하거나 이것저것 다른 일에 욕심을 내곤 합니다. 그러니 에너지가 분산되어 정작 중요한 일에는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루고 싶은 생각에 압력을 가하세요. 돈은 곧 에너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돈을 못 모으는 사람 중에 돈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것도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일본 전역에서 유통되는 돈을 누군가가 전부 다 쓸어 모은다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이 없어질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그 돈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 은행에 맡기겠지요.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해서 운용합니다. 그러니 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돈이 부족해지면 나라에서 또 인쇄하게 되지요. 한데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돈 모으기란 정말 힘들어 쉽게 모으지 못하겠는걸 하고 생각합니다. 반면 돈 모으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 이 세상은 풍요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풍요로워지기 위한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이 세상은 냉혹하고 힘든 곳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냉혹하고 힘든 생각만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을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는지가 몹시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 보다 어느 쪽이 즐거운가를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정신을 성장시킨다는 의미는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이나 의견을 가진 상대를 무의식 중에 바꾸려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과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를 따지고 들면 괴로워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분쟁도 일어나지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즐거운가입니다. 이슬람 교도라면
기독교도 즐겁겠지만 이슬람교도 즐거워요라고 말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맞아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틀린 것이 되니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저마다 배우는 점이 다릅니다. 모두 동등하게 배우는 점이 다릅니다. 연못에 사는 물고기는 가뭄이 이어져서 수면이 낮아지면 한 군데로 모입니다. 거기서 모두 몸을 맞대고 지내지요. 가뭄이 더 오래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못의 물이 아예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모든 물고기들이 입에서 거품을 내뿜으며 거품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반대로 연못의 물이 풍부하면 호수 밑바닥으로 깊숙이 잠수하는 물고기도 생기고 수면 가까이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도 생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이 빈곤하면 큰 딸은 엄마를 도와주고 큰 아들은 일하러 나가며 동생들도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 집안일을 돕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형제들이 협력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다 집안이 넉넉해지면 큰딸은 디자이너가 되고 큰아들은 역사 연구를 하는 등 각자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니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졌군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풍족해지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어지는 법이니까요. 빈곤함 가운데 배우는 점도 있지만 풍요로워지는 편이 보다 더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목숨은 시간, 무엇을 하든 목숨을 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번 생에서 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내세에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 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럼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의 심정을 다음의 시로 표현해 봅니다.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적, 언제든 어디서든 목숨을 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적극, 언제든 어디서든 목숨을 건다. 인간은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인즉슨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원고를 쓰는 지금도 저는 목숨을 걸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 순간 모든 일에 목숨이 걸려 있는 것이죠. 온천욕을 할 때도 목숨을 걸고 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목숨을 겁니다. 목숨이란 곧 시간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어디서든 목숨을 건다라는 말은 그만큼의 내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적극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1초씩 전진하고 있지요. 매사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시간은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니 시간이 거꾸로 흘러갔어요와 같은 일은 불가능하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앞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전진하고 있지요. 사람은 옆을 보면서도 전진하고 뒤를 보면서도 전진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뒤를 보거나 옆을 보거나 아래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어디를 보든 앞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나아간다면 긍정적으로 앞을 바라보는 편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 목숨이 걸려 있으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도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자 각오입니다. 네, 이상으로 부자의 에너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부자의 비밀 편지와 에필로그를 낭독하는 것으로 부자의 행동 습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잘 정리하시는 즐거운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